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이른바 필리핀 육아 도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필리핀 육아 도우미를 도입하겠다. 월 100만 원이면 이제 모든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저렴한 양육비를 이제 저렴하게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6월 11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 필리핀 등 이른바 동남아시아 이모님도 가사 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이제 저출산 문제 해소, 여성 경력 단절 방지가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는 이제 중국 교포, 조선족이죠. 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 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만 가사 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정부는 고용부 인증기관이 고용부도 인증기관이라는 건 정부가 직접 하진 않겠다는 것이죠. 인증을 받은 이제 민간 기관을 얘기할 것 같은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제 국내로 들여오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제조업체나 농업업 등 현장에 배치되는 비전문 취업 E9 비자를 검토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서 월급은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벌써 월 100만 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상 그다음에 국제법상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의 가사도우미 고용이라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을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 아시는 거로 첫 번째 일단은 외국 사례들에 비춰볼 때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에 일본은 2017년에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입주형과 이제 출퇴근형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모두 출산율이 1.23명. 우리 현재 우리나라 0.8명도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현재도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은 국가들이고 특히 이제 입주형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중산층인 경우에도 이제 이런 가사 도우미들, 육아 도우미들이 이제 함께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성폭력, 집주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등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폭행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한때 필리핀하고 홍콩 그래서 크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필리핀 등 동남아 이제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내국인 가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현재 지금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 6천 명에서 지난해 11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그다음에 종사자의 90%가량은 5, 60대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국인들이 한국 국적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라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요양이나 육아, 가사 도우미 이런 시장 자체를 공급 시장 자체를 완전히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차별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기현상을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요양이나 가사 및 육아 노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오히려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서서히 오히려 배제를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그것도 이런 내국인들의 이런 가사 노동 등에 대한 종사가 줄어드는 이유, 좀 큰 이유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이제 그런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한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사 및 육아노동, 특히 육아노동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 가족 구성원과의 감정적인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신뢰가 형성이 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사 분야 외국 인력 도입에 앞서 이들이 장기 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치 정부는 임시적으로 소규모의 인원들을 시험 삼아서 운영해 본다 그러지만 가사 및 육아 노동의 특성상 특히 육아 같은 경우에 어린 아이를 돌보는데
어린아이에게 사람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실제 아이들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한번 들어와서 1, 2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아마 돌아간다 하더라도 최소 5년 내지 한 집에만 5년 내지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장기 체류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사실상 이민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사 분야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제 미적용은 이제 불가하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월 100만 원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가사 도우미 영입인, 현실적으로 인력 공급을 늘려서 이제 이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들에 대한 급여가 상승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체류를 허용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감정적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이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이를 맡겨놨는데 한 달, 1년 만에 사람이 바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법을 또 바꿔서 월 100만 원이 가능하면 또 이게 오케이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의 대책, 한두 개 대책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론인 것 같고,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양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게 내국인, 중공인, 필리핀인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육아나 가사를 잘한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신분, 국적에 상관없이 급여는 자동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들어와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난 더 받고 싶다. 그 근로자가 더 받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일을 했었던 그 집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하고 잘한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둘 양자 사이에 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국가가 이걸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아이가 친숙하게 되고 아이가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이거를 교체한다는 거는 사실상 본인이 난 못하겠다고 떠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라는 임금 자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명분론적으로는 월 100만 원이라는 이 급여 자체가 현대판 노예인데, 과연 이런 현대판 노예를 대한민국 국내에 두는 것이 과연 우리 정말로 실익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 자체가 국제화에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거 결혼 등으로 유입된 이제 동남아 국적 대부분 여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해당 국가에서는 상당한 대학을 졸업한다던가 상당히 여건이 좋은, 근데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데 편결과 차별 등을 겪게 되면서 이혼 등으로 결국 그러한 국제 결혼이 규결되고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육아 및 가사 도우미는 다른 것인가? 앞서 이제 이런 결혼 등으로 유입된 동남아인들이 겪었던 문제들, 그들이 일으키고 있던 문제들이 과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단기간 내 단기간이라보다는 10년, 20년 내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 불가능하다. 그것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지금 그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워낙 너무나 정말 최악의 상태를 보고 있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하다못해 일본 정도라도 회복시키는, 즉 현재 0.8명도 안 되는 출산율을 일본 수준인 1.2 내지 1.3명으로 올리는 것 자체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턱없이 좀 부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성 경력 단절 문제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이 문제라기, 그것도 쉽지 않은 일. 그때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는데 더 큰 문제는 학교 입학 후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사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뭐 아이를 뭐 학원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학원을 보내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걸 일일이 알아보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직장맘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학교 입학 후에 초등학교 입학 후에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게 될 때 바로 이때 직장을 가지고 있던 많은 어머니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이 발생한다. 단순히 양육비를 부담을 낮춰주고 양육을 맡아줄 수 있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당국과 특히 전교조 등은 이제 뭐 돌보면 교육이 아니라면서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유지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도 일부 지역에 따라서 아예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고 시행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그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민청 등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절대 이런 상황에서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앞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것처럼 일본처럼 하는 것이 좀 최선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본처럼 법과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행정적인 조치들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청 같은 그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지금 편의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법과 제도를 신설하지 않은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민청을 만들고 가사 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까지 바꾸어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러저러한 면에 봤을 때 동남아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후유증만을 낳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추진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